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그 말은 1년의 절반이 지나갔다라는 얘기인데 어느 때보다 힘든 반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이보다 더 안 좋아지는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0.8%, 나스닥은 1.3%, 그리고 S&P는 0.88% 하락했는데요. 그나마 장중에 낙폭을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봐도 특별히 색깔이 뚜렷하다 이런 모습을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방산주와 제약주 정도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든 안 좋든 상반기를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9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이제 9조 달러가 날라갔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다 이러면 딱 감이 오시죠? 미국 GDP의 절반에 해당되는 가치가 날라가 버렸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게 좀 너무 큰 수여가지고 감이 잘 안 옵니다. 어쨌든 1970년 이후에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얼마나 빠졌는지 보니까 1970년 정도는 돼야 이게 진짜 많이 빠진 거죠. 심지어 2008년보다 더 많이 빠졌네요. 에너지만 유일하게 독야청청 나머지는 다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도 점검해 볼까요? 사실 채권 시장이 더 힘듭니다.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서요. 채권이 가장 안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소식인데요. 글로벌 채권 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국채가 11%나 하락했고요. 독일 국채도 12%, 유로존 국채도 13%, 회사채 다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채권은 안 좋았고요. 채권에 투자하신 분이라면 손실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주식도 안 좋고 채권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어제 뉴스가요. 리멤버 나우에 이제 제가 기고한 글인데요.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이 36조 원에 이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보면 2022년 실적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36조 원입니다. 2019년 73조, 그리고 2021년에는 90조를 벌었는데 잠깐만 36조인데 이게 너무 작아 보이지 않나요? 네, 아마 이게 물결 표시를 해서 작아 보이게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크기를 그냥 정확하게 느낌을 보시려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36조 원 손실이 났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뉴스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스위스 중앙은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스위스 중앙은행이 외화 구매 중단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왜 주식이든 뭐든 자산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거에는 스위스에서 스위스 프랑이 너무 다른 통화에 비해서 강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네들 진짜 바보들. 그런데 우리만 너무 강해지니까 우리만 강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나라에 뭔가를 계속 산 거예요. 스위스 프랑을 팔고 다른 나라 자산을 사니까 스위스 프랑이 강세가 되는 걸 막아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을 약세로 만들고 싶었다 이거예요. 하지만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도 금리를 50bp나 인상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이상 스위스 프랑을 약세로 만들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 정도의 외화를 구입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면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업 가치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GDP 나우, 지금 GDP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나왔던 중요한 경제지표들을 가지고 애틀랜타 연준이라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GDP의 속보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5월 달부터 이렇게 내려가다가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봤는데 어제 발표된 걸로 2분기 1%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벌써 미국이 리세션에 빠진 거일 수도 있고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암울한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를 비교해보면 유로존과 영국에 비해서 미국은 이게 작네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 큰데요. 이게 빨간색이 뭐냐면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더 스티키하고 그러니까 더 찐득찐득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블룸버그 소식에서 전해졌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FMC 6시간 전에 이 위기 징조들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위축되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 노력을 포기해야 될 우려가 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QT를 못한다라고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준이 포기하는 거다.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 지출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준이 참고한다는 PC 지표에서 예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좀 낮게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 내용도 리세션에 대한 우려로 멈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가계소득이 최장기간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하락하고 있냐? 실제로 너 가난해지고 있어. 너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더 올랐어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가난해지고 있는 기간이, 자, 이 그림에 보시면 영국 국민들은 4분기 연속으로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감원 소식은 거의 뭐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뉴스레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브스택이라는 회사가 직원의 14%를 감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뉴스가 놀라웠던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 감원 안 한다고 분명히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감원하게 돼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유니티는 정말 성장의 아이콘인데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정치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푸틴의 경고입니다. 로이터 기사인데요. 푸틴이 핀란드와 스웨덴이 만약에 군사 배치를 한다, 그러면 똑같이 대응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는데요. 핀란드와 스웨덴한테 야, 나토 가입하고 싶어? 해. 해. 그런데 군사 파견 또는 군대 시설 배치를 할 경우에는 똑같이 할 게다. 똑같이 강력하게 대응할 테니까 알아서 해. 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쟁에 대해서는요, 뭐 예상하기가 일단 어려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전쟁은 그냥 끝나겠지라는 그 가정을 하시는 분이 훨씬 많다. 근데 만약에 안 끝난다면 도대체 푸틴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얼마 전에 오종태 이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고, 주말 동안에 이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 5곳을 러시아 방위산업에 지원했다라는 명목으로 무역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해당 기업과 거래하려면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을 얼마나 줄였나라고 봤더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스웨덴처럼 러시아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는 다 줄였어요. 100%. 하지만 이게 보시면 진짜 어이없는 건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8%밖에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13%, 네덜란드 5%. 아무도 지금 수입을 줄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원자재 소식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증산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8월 달에 석유 증산 속도를 올리지 않고 하루에 64만 배럴을 유지하겠다. 다음 회의는 8월 달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유가는 4%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유는 증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그만큼 경기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유럽에서는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자금 세탁 방지법 적용을 빨리 하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크립토 시장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이야기인데요. FTX에서 셀시우스를 살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M&A 소식이 모락모락 나오는 거는 긍정적인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거래를 중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얘기를 보니까 거래를 포기했고 재정 상태 확인 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셀시우스 대차제 대표에 약 20빌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6조 원 정도 규모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 얘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야, 포기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냥 덮었다는 얘기예요. 어제 이제 비트코인도 하락을 많이 했는데요. 현물 비트코인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거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댓글에 요거 인상적이다 라고 하는 거 있으면은 좀 적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한 분을 뽑아서 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배료자님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모닝 브리핑 이제 10분 전후로 해서 지금 제가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쉽다. 그래도 열심히 찾아가면서 오히려 공부하는 습관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이 이벤트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려자님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든 하루하루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전해드린 소식도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꼭 생존하셔서 끝까지 살아남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